네, 반갑습니다. 김기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언택트 시대 네트워크 마케터들이 가져야 될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5개를 준비했다고 했었는데,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쭉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들으면 한 번만 들어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들어서 이해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네. 이게 무슨 소설처럼 그냥 내가 한번 읽고 감동을 받고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이 강의에 있는 내용대로 꼭 한번 해보시고요. 해봐도 잘 안 될 거예요. 네. 근데 그럴 때 다시 한번 듣고 또 해보고 다시 한번 듣고 또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유능한 실력 있는 네트워크 마케터가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은 오늘의 주제인 홈미팅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강의를 한번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시겠지만 우리가 좋은 회사, 그 다음에 효과적인 제품, 탁월한 제품, 그리고 효율적인 보상 플랜, 그리고 시스템이 잘 완비된 그룹, 또 실력 있는 스폰서, 이런 조건들로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조건은 사실은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결과가 다 똑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어떤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내가 실력과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되는 데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본 비전을 실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모방력이다라는 얘기를 어떤 진화학자의 얘기를 빌려서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인간과 원숭이가 지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아주 좋은 문명을 이루어가고 있고, 원숭이는 아직도 숲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이유가 뭐냐 하면 모방력의 차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이 모방력의 차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도 소비자도 생기고 또 사업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의 실력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반복이 되려면 반드시 절차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가 복제 사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파트너들, 또 그의 파트너들, 또 그의 파트너들이 잘 해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문명이라는 것과 복제 시스템은 사실은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문명을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집단이 이룬 복잡하고 정교한 지식과 기술의 총체. 제가 그거를 어떤 일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었죠. 도대체 치즈는 누가 처음에 만들었을까? 김치는 누가 처음에 만들었을까? 그 복잡해 보이는 과정이 물론 계속 발전되어 왔겠지만 그 과정을 똑같이 해야지만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절차가 같으면, 과정이 같으면 결과는 항상 똑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개인기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훨씬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가 잘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제대로 배웠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냥 배우고 해보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보는 과정에서 내가 그걸 알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메타인지라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지난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한 강의를 다시 들었을 때 내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꼭 이대로 해야겠다 싶은 강의가 있을 때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배운 내용을 항상 내 파트너들한테 또는 내 대상자들한테 얘기하면서
아, 내가 어떤 부분은 잘 이해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호일러 법칙에 대해서도 좀 그 오해가 있었다. 우리가 좀 호일러 법칙에 대한 어떤 개념을 바꿔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나는 중간에서 별 의미가 없는 존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호일러 법칙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내가 하는 일이 훨씬 가장 중요한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상담자, 그러니까 내 스폰서가 내 대상자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다 그 전에 내가 1대1 미팅을 통해서 내 대상자에게 상담자에 대한 프로모션, 그러니까 내 대상자가 내 스폰서를 만나서 얘기를 들을 만한 어떤 그 프레임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PT를 만들었다고 해도 컴퓨터에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으면 그걸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대1 미팅을 통해서 내 대상자에게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놔야지만 내 스폰서가 만나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잘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1대1 미팅하는 과정을 내 상담자, 그러니까 내 스폰서에게 지속적으로 공유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도 내 대상자, 잠재 고객도 서로에 대해서 마치 하도 여러 번 얘기를 들어서 아는 사람, 내가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만나게 한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드렸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호일러 법칙을 모든 경우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호일러의 법칙은 나와 정말로 가깝고 친한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면서 나하고 예의를 갖추고 있었던,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제가 이제 전문 용어로 어정쩡한 관계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아예 나를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가족이나 친구를 제외한 사람들, 예를 들면 전 직장에서 나와 다른 부서에 있었던, 그러면서 나와 이렇게 업무적으로 어떤 그 예의를 갖추고 만났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한다. 그분은 나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를 만약에 귀담아서 들을 수만 있는 분이라면 굳이 우리가 스폰서의 도움을 받지 말고 내가 직접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부터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내 대상자라고 얘기하더라도 사실은 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나를 만날 때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난 사람들한테는 굳이 호일러의 법칙을 적용하지 말고 내가 직접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일러의 법칙은 사전 정보가 잘 없는 사람들끼리 정보 전달이 더 용이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런 위치에 있다면 얼마든지 사실은 내가 얘기하는 것도 호일러의 법칙과 같은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호일러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역할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스폰서가 있죠. 스폰서가 있는 상황에서 스폰서한테 후원을 내가 받는 거예요. 스폰서가 나를 후원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정보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자, 근데 이 내 스폰서가 나한테 후원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냐 하면 그 나로부터는 업라인 스폰서가 되는 되는 사업가가 내 스폰서에게 후속 조치,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 스폰서가 나한테 후원을 할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업라인 스폰서가 나의 스폰서에게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나를 후원한 거라는 거죠. 스폰서가.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단계는 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업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으로 얘기를 하면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번에는 이제 하는 역할들, 하는 일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후원을 해야 되겠죠.
내 대상자에게 아까 호일러의 법칙을 사용하던 내가 직접 얘기를 하던 내가 정보를 전달해서 내 파트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내 대상자를 후원하는 과정, 내가 사업가를 컨택하는 과정은 어떤 일 때문에 가능한 결과냐 하면 내 스폰서가 이전에 그림에서는 후원을 하는 거였지만 나를 지금은 나한테 후속 조치 또는 지속적인 후원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업라인 스폰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거냐 하면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 스폰서는 나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후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내 업라인 스폰서는 뭘 하고 있냐 하면 내 스폰서에게 나를 교육하도록 교육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사장님이 교육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내 스폰서에게 교육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계속 바뀌고 있죠. 모든 사업가들이 하는 일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단계 높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의 과정은 일반적인 사업으로 얘기하면 내가 파트너를 만드는 건 정확히 말하면 사업이라기보다는 사업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레그 세팅인데 이 레그 세팅 과정은 내가 만약에 점포 장사를 한다면 인테리어 가게를 알아보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요 다음부터가 진짜 사업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그룹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좀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어떤 분들은요, 요런 그림만 나와도 이걸 나의 그룹이라고 생각하고 내 그룹이란 표현을 쓰고요. 그러면 내가 결국 뭐냐 하면 내가 스폰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걸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심정적인 느낌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내 스폰서의 그룹 안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분보다 좀 더 시스템이나 스폰서에게 의존적인 사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예 이렇게를 그룹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나의 존재, 내가 해야 될 일은 점점 축소가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내 스스로가 어떤 틀 안에 가두고 작은 일만 하게 되는 거죠. 나는 그냥 대상자를 만나서 소비자를 만들고 파트너를 만드는 일만 계속해서 해나가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처음처럼 내가 스폰서가 돼서 내 그룹을 만들고 내 그룹을 내가 점점 더 크게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리더십,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따 또 나오니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그룹의 개념을 크게 잡으면 나는 계속해서 어떤 그룹에 어떤 스폰서들의 밑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프레임을 내 스스로에게 만들어 버리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요, 내가 어떤 그 회사나 일반적인 조직, 상향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과 되게 비슷하게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일은 하향 조직이거든요. 대표적인 하향 조직인 이 족보를 보면은 이런 상태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죠. 예. 자, 나의 유통 조직을 만들어가는 일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나의 그룹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나의 그룹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사업을 빠르고 또 크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까 그림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그렸던 거고, 이 사업은 항상 내가 제일 위에서 시작하는 일이에요. 위에 스폰서도 있고 업라인 스폰서도 있고 그 위에 스폰서가 여러 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로부터 그림을 그려나가는 분들, 나로부터를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더 큰 그룹을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내 첫 번째 1단계 파트너를 만드는 과정이 후원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내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바뀌는 거예요. 이 후원만 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소비자와
또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정보 전달하는 것만 하는 분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업이 정체가 돼요. ED에서 정체가 되거나 실버 ED에서 정체가 되거나 아니면 골드 ED까지가 어떤 한계점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첫 번째 단계의 분들을 후원을 했었으니까 이제 뭐냐 하면 후속 조치를 하고 지속적인 후원을 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 그 네 번째 강의인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돼서 1단계 파트너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후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후원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1단계 파트너가 내가 전에 했었던 일을 하는 거죠. 후원을 하게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면 내 일은 또 바뀌어요. 또 내 1단계 파트너의 일도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나는 이제 지속적인 후원을 해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파트너를 1단계 파트너를 교육하는데 뭐라고 교육하냐 하면 나로부터는 2단계 파트너 그리고 1단계 파트너로부터는 1단계 파트너를 교육하도록 교육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2단계 파트너도 후원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는 세 번째 단계의 파트너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3단계까지 내려가잖아요. 요렇게 3단계까지를 그냥 내가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3단계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내려가는 것과 내가 처음에 후원을 하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후속 조치는 교육이라 그랬죠. 지속적인 후원은 교육을 하도록 교육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3단계가 제대로 내려간 분들은 이제 이 그룹은 나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복제돼 내려가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그룹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네 번째 단계가 생기고 다섯 번째 단계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야지 뭐가 되냐면 요 네 번째 단계부터는 내가 해왔던 세 번째 단계까지 일 때문에 생기는 여기까지는 요 세 번째 단계까지를 우리가 근로소득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일해야 되는 것. 자, 여기까지를 해놓으면 네 번째 단계,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나와 상관없이 생기는 거니까 이때부터가 권리소득, 인세소득이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딱 손을 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해 나가겠죠, 뭔가를.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 다음 어떤 시간에 제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때부터는 더 제가 잠깐이라도 얘기한다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시스템을 점점 더 정비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을 단단하게 해 나가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찌됐든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 6단계가 내려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손을 떼도 내 첫 번째 단계의 파트너가 세 번째 단계까지 내려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두 번째 단계에 있는 파트너도 3단계까지 내려가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거라는 거죠. 이걸 제대로만 했다면. 네.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해나가야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마케터한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위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위임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뜻이냐면 어떤 일을 책임지워 맡김 또는 그 책임,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편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편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사업 권유 거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 사업 권유 거래와 이 위임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같은 개념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위임에는 또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한적인 위임과 포괄적인 위임이 있는데 제한적인 위임은 이런 거예요.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거나 그렇게 정한 한계가 있는 위임. 포괄적인 위임은 뭐냐면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위임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사업은 이 둘 중에서 어떤 걸까요? 포괄적인 위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파트너에게 정보를 주고 이 파트너를 후속 조치를 하고 지속적인 후원을 해서 이분이 독립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목표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독립해서 사업을 하게끔 만드는 거. 그럴 때에는 사실은 어떤 한계나 범위가 있는 위임이 아니라 포괄적인 위임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많은 네트워커들이 하는 또 실수가 뭐냐면 후원과 참견을 혼동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지속적인 후원이라는 것에 보면은 이 포괄적인 위임이기 때문에 들어간 내용들입니다. 다. 뭐냐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 나의 어떤 권유나 또는 순간적인 어떤 기분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그리고 성공도 실패도 누구의 책임이죠? 이건 다들 알고 계시죠? 각자 자신의 책임이에요. 내가 결정한 거니까. 예. 잘 된다고 해서 꼭 스폰서가 해줬기 때문에, 시스템이 해줬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있어야 되겠지만 1차적인 책임은 그 당사자한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스폰서도 모든 것을 다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심지어는요, 부모도 자식의 일을 전부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스폰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 저는 그 속담을 이렇게 바꿔 말하기를 좋아하거든요.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밖에는 도울 수 없다. 근데 우리가 하늘보다 더 큰 일을 하려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터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독립해서 독립적인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약속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거는 지난번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쭉 정리를 해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3개월 해서 골드 1위가 되는 데까지 시한을 두고 한번 해보자. 내가 배우고 가르치는 데까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하더라. 이런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시스템적인 자료들을 활용을 합니다. 책과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고 온라인 미팅, 대면 미팅, TSA, 또 회사의 시스템인 MAM, 이제 MSA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죠. 근데 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 이제 홈미팅인데 이 메나테크에서 홈미팅이 사실은 빠진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일이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홈미팅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홈미팅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굉장히 강력한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메나테크에서는 그 홈미팅이라는 강력한 시스템을 이 글리코 영양소 또는 제품, 이 제품의 어떤 효능, 효과로 많이 대체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복제가 안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복제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홈미팅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내야 그렇게 그 복제가 용이하게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홈미팅을 아주 중요하고도 강력한 시스템으로 활용하자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홈은 꼭 집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고 있는,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 영업 장소도 굉장히 좋은 미팅 장소가 됩니다. 이거 홈미팅이라고 그냥 퉁쳐도 될 것 같아요. 전문 용어가 나왔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무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무실에서 미팅을 해도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홈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일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속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점포를 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해왔던 일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대입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새로운 걸 만드는 것보다 내가 원래 하던 일의 공간에서 이 미팅을 할 때 더 강력한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쉽게 복제가 일어나거든요. 예, 그런 얘기도 아마 나올 겁니다.
홈미팅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또 이해가 좀 가야지 이 홈미팅을 한다는 것이 좀 쉬워지겠죠. 홈미팅은 뭐냐면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활 속의 입소문 마케팅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도 내가 뭔가를 사용하고 좋으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알렸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좀 전문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게 네트워크 사업가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너무 이전과 다르게 한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경계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난번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마치 사냥꾼처럼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진 거 없이 시작할 수 있는 평상시에 입소문을 내듯이 내가 좋았던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공유했던 것처럼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홈미팅이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필품으로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에도 사용했던 제품을 메나테크 제품으로 바꾸자는 거잖아요. 이게 3번하고 연결이 되네요. 자가 소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생필품을 어디서 쓰냐는 거예요. 생필품은 밖에서 쓰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브랜드 체인지하고 자가 소비하고 있는 제품들을 보여줄 수 있는, 내가 이전과 이런 부분들이 내 생활에서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 내가 원래 있던 공간이라는 거예요. 집이나 가게나 또는 사무실이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더 좋다라는 거예요. 예.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자본 무점포의 공격적인 사업이라고 제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자영업을 해봤었어요. 근데 자영업은 뭐냐면 나를 그 가게 어떤 공간에다 나를 묶어놓고 이게 마치 거미줄 같은 거거든요. 오는 손님한테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 예전에 자영업을 할 때, 가게를 할 때 손님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전단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를 하죠. 어떨 때 진짜 막 답답할 때는 나가서 손님을 끌고 들어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수비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자유롭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갈 수 있잖아요. 손님을 찾아다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는 손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훨씬 더 공격적인 일이죠. 근데 굳이 그 점포를 만들어서 나를 구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일이라면 모르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구태여, 새삼스럽게 나를 가두는, 나를 구속하는 어떤 것을 만드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이 사업은 더 좋거든요. 자, 그래서 홈미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집은 내가 이 사업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있을 거니까 거기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또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5번째, 복제 사업 확장이 쉽다는 겁니다. 내가 홈미팅 하는 걸 보고 내 홈미팅에 왔던 분이 자기도 홈미팅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도 집이 있거든요. 집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은 홈미팅을 제대로 사용하는 분들, 제대로 활용하는 분들이 사업을 더 쉽고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홈미팅의 목적은 뭐냐? 홈미팅의 목적은 첫 번째, 시스템을 내가 배울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홈미팅은 내가 누군가가 하는 홈미팅에 초대받아서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집에서 미팅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홈미팅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미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부 다 내가 해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소, 또 어떻게 그 공간을 연출할지, 그 다음에 강사, 하여튼간 미팅을 한다고 할 때에 있어서 어떻게 미팅을 만드는지를 다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보는 것만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서 내가 홈미팅을 한다고 얘기하면 그것을 완벽하게 내가 해보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홈미팅의 목적은 소비자와 사업가를 찾는 겁니다. 그 소비자와 사업가를,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와서 이 미팅에 참석하고 가는 분들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우리가 왜 뭐 글리코 전도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광고만 하는 게 아니죠. 나의 소비자와 나의 사업가가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뭐냐면 그냥 미팅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게 하다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정확한 목적을 갖고 우리가 하자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홈미팅을 할 때 참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개업식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뭔가 다른 일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제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는데 우리 집에서 홈미팅을 하면서 그게 마치 일반적인 사업의 개업식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과 네트워크 사업을 하게 된 지금의 나를 이렇게 관계 설정을 다시 하게 만드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당연히 소개를 받는 것을 또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사실은 계속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소개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이 홈미팅이 복제되고 확장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홈미팅을 해요. 거기에서 3명 정도의 사업가를 찾아서 내가 내 홈미팅, 나의 하나의 홈미팅이 내 파트너 3명의 3개의 홈미팅이 된다면, 그리고 이 3개의 홈미팅이 또 각각 3개의 홈미팅으로 분화돼서 9개의 홈미팅이 된다는 걸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9개의 홈미팅은 3개씩 확장이 되고 복제가 되면 27개의 홈미팅이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파급 효과가 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집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이고 2달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홈미팅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거기에서 사업가를 찾아서 홈미팅을 복제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홈미팅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횟수를 한계를 지어놓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회를 한다, 4회를 한다, 아니면 2회를 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면 3회 정도면, 4회 정도면 사실은 뭐 이번 주는 약속이 있어도 그 다음 주에 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주에도 약속이 있어도 그 다음 주가 있잖아요. 그 다음 주에도 약속이 있어도 그 다음 주가 있잖아요. 대략 4번 정도의 홈미팅이면 내 명단에 있는 분들을 다 초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뭔가 그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갖고 홈미팅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빠른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홈미팅을 할 때 준비물이 있어요. 이 준비물들은 누가 준비해야 되냐면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내 스폰서가 해주는 게 아니고. 자, 일단 홈미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강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강사는 나의 스폰서보다는 업라인 스폰서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 업라인 스폰서는 대략 직급이 실버 ED나 골드 ED, 어쩌면 PD일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내가 어떤 분, 이분이 와서 그 홈미팅에 강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분을 내가 섭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게 홈미팅이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되고 어떻게 만들어가면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와 한편이 돼서 내가 초대한 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업가들이 또 있습니다. 내 형제 그룹일 수도 있고요. 내 파트너일 수도 있고 또 스폰서 중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전문 용어로 하면 들러리잖아요. 들러리. 예를 들어서 홈미팅에서 가장 좋은 인원 구성은 뭐냐면 나와 강사, 사업가들의 숫자가 만약에 한 서너 명, 5명 정도 된다. 그러면 이 5명보다 적은 숫자의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2명이나 3명 정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1대1 마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쪽 인원수가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미팅을 진행할 수 있겠다는 거죠. 예. 자, 그거를 누가 한다? 내가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미팅을 하는 공간에 제품이 있어야 돼요. 집에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제품들이 어디 한 군데 모여 있는 것보다 제일 좋은 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공간에 있으면 됩니다. 부엌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부엌에,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화장실에, 또 우리가 먹는 제품은 식탁 위에, 이런 식으로 그냥 크게 연출을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홈미팅에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일단 제대로 된 브랜드 체인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안 돼 있는 사업가가 홈미팅을 하잖아요. 그건 진짜 그냥 제품이나 팔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의 홈미팅에서는 일단 사장님은, 그런 분들이 홈미팅을 관심을 가지면 일단 사장님은 제품부터 사용하세요. 브랜드 체인지부터 하세요. 이런 어떤 가이드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간식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홈미팅에서의 간식은 제발 좀 복잡한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그 음식이 되게 중요한 게 돼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것들. 지금은 우리 제품 중에도 이게 간식으로 사용할 만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우리 제품으로 먹는 것들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쉐이크를 먹어본다든가 아니면 슬림 스틱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을 한 번씩 먹어보는 거. 쉐이크.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고요. 굳이 준비하신다면 뭐 삶은 계란이나 뭐 고구마나 감자나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더 효과적인 미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료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관심을 갖는 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자료들. 이것도 내 스폰서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문지 같은 것들도 되게 좋은 툴이 돼요. 뭐냐면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설문지라든가 또는 내가 얼마만큼 지금 그 비만인지를 알 수 있는 이런 설문이라든가 피부 상태를 알 수 있는 설문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재밌게 뭐 디스크나 MBTI, 애니어그램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스폰서와 상의해 보셔서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미팅에서 시연을 해줄 수 있다면 이런 것들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집이니까 그리고 편하게 지내던 분들이라면 뭐 클렌징을 한번 해본다든가 1, 2차 팩을 한번 해본다든가 또는 쉐이크를 한번 먹어본다든가 아니면 오일. 이 홈미팅을 할 때 우리가 요새는 다 오일이 있잖아요. 디퓨저도 있고 집안에다가 그 디퓨저를 활용해서 그 오일 향을 이렇게 맡을 수 있도록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오일 향은요 정말 향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준비해 놓는다면 훨씬 더 분위기 있고 좋은 미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홈미팅 주최자의 자세, 이거는 이제 사업가의 자세하고도 굉장히 그 일맥상통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스폰서한테 의존하지 않고 내가 준비해본다. 모르겠는 것은 스폰서한테 의존하기보다는 스폰서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는 건 누가 하느냐 하면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초대하는 분들에게 강사와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호일러의 법칙의 오해에서도 나왔던 거죠. 이게 초대하는 것보다 강사나 스폰서 또는 메나테크에 대한 프로모션, 이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호기심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 처음에는요, 제품이나 뭐 회사나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보다 어떤 사람한테 대한 관심이 더 좋은 관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사나 스폰서를 프로모션하는 것을 충분히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홈미팅을 한번 해봐야지, 이 강의를 듣고 홈미팅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지금부터 시한을 두고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 중순이잖아요. 오늘 10일인가요? 네.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그런데
만약에 오늘 강의를 들으셨다면 한 2, 3주 후 정도에 첫 번째 미팅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두 번째 미팅 날짜, 세 번째 미팅 날짜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프로모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팅 날, 두 번째 미팅 날, 세 번째 미팅 날 올 분들이 세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초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업가의 자세, 홈미팅 주최자의 자세에서 초대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강사와 스폰서, 형제그룹들이 다 갔는데 초대가 다 불발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갔는데 거기서 막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초대가 돼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준비다. 제가 예전에 자영업을 할 때도요. 제가 참 느껴지는 게 뭐냐면 가장 좋은 인테리어는 적절한 숫자로 앉아있는 손님들입니다. 손님이 없이 아무리 멋있게 해놔도 그 가게는 죽은 가게처럼 보이거든요. 손님이 없을 때 들어오는 첫 번째 손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문을 열고 영업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앉아있는 기존 손님이 있으면 그런 물음을 안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 미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미팅을 주최하잖아요. 내가 초대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 초대를 얼마만큼 잘하느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난 강의를 듣거나 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초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절대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미팅이 이제 끝나고 강사가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강의를 할 수도 있겠죠. 스폰서가 또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 형제 그룹 분들이 1분 스피치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마무리, 뭐 회원 가입을 한다든가 제품 주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 마무리와 후속 조치, 그 이후에 이분한테 하는 후속 조치는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까지 강사나 스폰서 또는 형제그룹이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강의처럼 후속 조치와 또 지속적인 후원이 그걸 먼저 내가 잘 배워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러면서 배워나가시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브랜드 체인지가 안 된 상태, 내가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체험하지 않은 상태로 홈미팅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제품에 대한 체험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클린을 했던 경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제품 체험이 안 됐거나 아직까지도 클린을 안 하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그것부터 하세요. 자, 그리고 내 복장이나 언어 등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가 예전 기억인데 광주에 어디 홈미팅에 강사로 초대받아서 갔었거든요. 근데 너무 놀랬었어요. 초대는 많이 됐는데 오신 분들의 옷차림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여자분들인데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 동네 분위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홈미팅 주최자부터 해서 초대돼서 오신 분들이 막 너무 막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되게 민망하게 진짜 이렇게 미팅을 급하게 하고 나왔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사업이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 복장이라든가 언어 이런 것들도 반드시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강의는 다 끝났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5번의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들으시는 강의일 수 있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긴 시간 준비하고 또 어렵게 촬영한 강의입니다. 이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알아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번 보셔서 이해는 갈지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시고 3번 보시고 또 따라서 해보시고 따라서 해봤을 때 또 안 됐을 때 또 한 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여러 번 여러분들이 성공하실 때까지 이 제 강의가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